이 살아온 것을 쭉 지켜보니까는 아버님 말씀이 좀 순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일 늦은 나이, 정말 저희 또래로서는 제가 31살 먹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제일 똥차했었어요. 제일 늦게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2남 1녀 자식은 셋 낳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그래도 조금 좀 순응을 하고 지켰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원에 불지르고 반정부 반독재 투쟁을 한다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좀 지적을 받고 살던 사람이 그때 그 지방자치시장에 가다 보니까 제가 3대 그 한평군의 의원으로 3년간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때는 뭐 보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무보수 봉사직 비상금 명예직으로 4년간 지방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도 아버님 말씀에 조금 제가 조금 순응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과 관련되고 5.18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이후로 또 그게 또 받았던 이후로 어떤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도 하나 갖게 돼서 제가 죽으면 그래도 5.18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 자식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죽을 뻔했던 이 목숨을 연명시켜주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있고요. 저는 이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에 관련되게 된 것은 당시 농민 운동 일환으로서 가톨릭 농민의 사무실이 여기 가톨센터에 있었어요. 그때도 이제 그 강주에 오면은 늘 들리고 했던 부분이 이제 유일한 제가 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톨릭 농민의 그 사무실이었습니다.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우리 김동엽 회장님께서 옆으로 좀 와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어쩌냐게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르자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? 왜 질러요? 그러면 우리나라 작전권이 군사 작전권이 미 8군에가 있는데 미군이 이것을 동조 방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주 시민을 학살한 계엄군의 그 작전 명령을 직접 내린 거나 똑같고 그에 대해서 강주 시민 학살이 한국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한국의 군부 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최고 졸업장이 해보 국민학교 졸업장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늘 표현을 하기를 단순 무식하고 또 경솔한 사람이다. 이렇게 저는 누구한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때 당시 그 단순한 생각, 또 아무튼 농민 운동을 하면서 반민주, 반독재 투쟁에 조금씩 알아가던 그런 시기에 저는 그때는 그 사실 처음 접했던 사실이었거든요. 정말 작전권이 미군에 있는가, 유엔군에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처음 접하게 된 이야기였었고, 저는 이제 그 가톨릭 농민이 활동하면서도 5월 18일 날 여기 강주에 있었어요. 강주에 5월 19일 날이 민주농정 실현을 위한 전국 농민대회를 강주 북동성당에서 그때 계획을 하고 있었고, 저도 그 주최에 동참하면서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튿날 경찰하고 싸워서 이렇게 대치를 할 때 경찰이 체류탄을 쏘아서 저희들 이제 그 시위를 방해했을 때는 우리는 대항을 해야 될 것 아니냐.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임무가
동력 분무기를 현장에 도착시키는 것이었고, 동력 분무기를 작동을 해가지고 거기다 고춧가루하고 밀가루를 넣어서 저희들이 테러탄을 쏠 때 저희들이 이걸로 대신 대항을 하자. 그래서 그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5월 18일 날 강주를 오게 됐습니다. 근데 내가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냐면 그 대모가 일어나고 계엄군들이 그저 유동 삼거리에서 또 여기 아까만 쫙 깔려가지고 있었고 그 체터 냄새라고 하는데도 고집스럽게 그 기계를 메고 가톨센터를 오는 겁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만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었을까? 그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왔어요. 오다가 이제 그 공수가 하도 이제 그 군인들이 깔려가지고 있길래 그때 이제 상당히 이제 이기에 대한 그 순발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동력 분무기 이렇게 이 보도만 하나 풀면 바로 분해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분해한 걸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능청맞게 공수한테 요 고장나고 고치러 왔는데 어디로 와 고칠 수가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. 그 공수가 얼룩덜룩은 옷을 안 입고 그냥 군복을 이렇게 입고 군무를 썼더라고요. 야 이 새끼야 내가 뭐든지 지금 여기로 왔냐고 빨리 이 새끼야 죽은 게 그럼 막 쫓치더라고요. 그래서 정면 돌파를 못하고 지금 노태백화점짜리인가? 거기 공영터미널 그 부근에서 대한극장이죠. 예, 그 극장 골목을 해서 쭉 현대백화점으로 가족센터는 하도 이렇게 늘 들락날락 했으니까 걸려들어가지고 다시 거기 왔는데 가족센터 앞에 오니까는 이 엉망진창 다 깨지고 뭐 일체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조비 여신부님이 평소에 이제 늘 저에게 좀 관심을 갖고 경에 신문이신데 무엇으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. 나 내일 행사 때문에 지금 왔다고. 그러니까 조비 여신부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신가 이렇게 보고 저리 가라고. 여기서 죽으니까 빨리 다른 데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어디로 갈까요? 그러니까 뭐다 기린동 쪽으로 가던데 성남 쪽 가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력 본부에 짊어지고 기린동 성당에 피신을 했다가 서방에 있는 후배 집에 가서 자고 또 19일 날 아침에 공영터미널 북동성당을 찾아갑니다. 그럼 짊어지고요. 그러면 이제 안 짊어졌구나 그때는 맡겨놓고요.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들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무기 연기했으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그 5월 18일 날 그 사실을 목격을 했고 했어요. 근데 그런 분데 그 김동경 회장님 그런 제안을 하시니까 갑시다 그랬습니다. 좋습니다.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? 그러니까 함께 와서 이제 그 참여해가지고 아무튼 사람 수가 많아야 되니까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저지도 좀 해주고 망도 좀 봐주고 하자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. 그 식당에서 지금 밥 먹고 기름통을 아마 제가 같이 들고 조금 갔던 기억이 좀 납니다. 그러면서 그 방화했던 그 순간에 봤을 때 제가 지금도 그 좀 아찔했던 부분은 불이 그냥 질러가지고 여기가 나니까 확 타올라볼 것을 저도 생각하러 갔거든요. 갔는데 조금 여기 연기가 나니까 좀 사고 타고 있는데 서방에서 차가 와서 탁 꺼버리더라고요. 불을요. 그래서 어이 벌써 꺼져버려? 내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박지정 우리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따 형님은 좀 정의적인 것입니다는 그때도 그렇게 순진합니다. 제가 확 타버리기를 바랬는데 옆에서 그냥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 사람은 놀려가지고 아 좀 정의 좋고 뭐라고 그래갖고 이제 했던 이제 그 기억이 상당히 새롭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모두 다 이제 그때 헤어졌었어요. 그래서 저는 감옥을 안 살았습니다. 그때 이제 도피를 했어요. 왜 도피를 했냐면은 저희 막둥이 여동생이 그때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를 막 들어갑니다.
근데 집에서는 도저히 그 애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. 그리고 또 아버님은 정화 결의대의 그 정화위원장으로 참석하셨다가 현장에도 사고가 나가지고 이 전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시고, 그래서 집안 걱정이 되고 동생 걱정이 돼서 저는 돈을 벌 생각으로 그냥 서울로 도망을 갔습니다. 도망을 가가지고 전공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바닥에서 산다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아무튼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뭘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 서울에서도 YMCA 그 농민회를 했던 조이부 그 동지, 또 카톨릭 농민회 당시에 그 교육부장을 하셨던가 한 그 정성은 선배, 이 동지들이 좀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면 참 좋습니다. 도망다니기 참 좋아요. 왜냐하면은 때를 밀면은 주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밥 먹고 자고 늘 씻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그러면서 때를 밀면은 그 돈이 생겨요. 돈이 벌립니다. 그래서 상당 그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. 여기서는 상상 못할 돈이 벌리더라고요. 거기 하니까요. 그래서 그것을 또 도망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밀히 그 강주까지 또 그 현찰도 모두 수표를 갖고 내려가고 참 그 우리 저 뜻을 함께하는 우리 농민의 회원 또 신용협동조 상무보다 나오라 해가지고 꼭 그 뭐 영화에 나오는 간첩 적선어듣기 터미널 지하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돈만 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렇게 생활 국비생활 하면서 한 3년 동안 국비생활을 했어요. 하다가 이제 저희 정승철 그 동지가 잡힐 때 또 부산 미문화원 방화가 터졌을 때 그때는 정말 후배자 입장에서는 옆에서 그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옷깃만 스쳐도 깜짝 놀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때.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 됐을 때 그냥 우리 노금노 우리 농민의 그 님 돌아가셨습니다. 그 총무님한테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나 감옥 살랍니다. 그러고 그냥 강주로 내려와 버렸어요. 그 도피 생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려왔더니 또 나를 또 감춰놓고 또 이제 교구에 보고하셔가지고 윤공희 대주교님하고 이쪽 그 안기부하고 서로 협상해서 그냥 그게 배경이 좋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? 그냥 그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또 3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그 감옥도 불구속으로 사는 게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세상 참 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. 그래서 그거로 지금 그 사건 끝나고 자식 3남매 낳고 열심히 한평에서 예,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이 불러주신 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살고는 있지만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활동에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때 먹었던 제 마음을 항상 늘 간직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꾸려나가는데 일조를 하면서 저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. 여러분 같이 가시게요. 감사합니다.